블루이와 페파피그 중 누가 더 엉뚱한 실수를 할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블루이부터 시작해봅시다. 블루이는 아주 세련된 시리즈이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작은 실수들도 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영화관. 영화 에피소드에서 밴딧, 블루이, 그리고 빙고가 팝콘과 티켓을 살 때 영화관 벽은 빨간색이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두 개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팝콘을 더 사러 나올 때 벽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포스터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관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혼자서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좋은 마법사는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잘 보세요. 냉장고의 디테일과 $4라고 적힌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같은 장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장면에서는 냉장고 안에 이전에는 없던 $4짜리 추가 간판이 등장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도깨비들! 배낭여행 편에서 사라지는 장난감들. 배낭여행 에피소드에서 밴딧과 칠리는 블루이와 빙고를 업고 다니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밴딧의 발 근처와 칠리의 꼬리 뒤에는 바닥에 장난감 몇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장난감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훔쳐간 것처럼요. 이런 누군가 손버릇이 안 좋은 것 같네요. 빙고와 블루이의 변하는 얼룩들. 같은 백패커 에피소드에서 밴딧이 크루아상을 사러 나갈 때 빙고의 얼룩은 평소와 같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또 하나는 등에 있습니다. 하지만 밴딧이 지갑을 꺼낼 때 그 얼룩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불쌍한 빙고! 제 생각에는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서 얼룩들까지 움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카메라가 멀어지자 얼룩들이 다시 분리됩니다. 게다가 블루이의 등 얼룩도 장면마다 위치가 바뀌어서 마치 자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간판 에피소드의 유령 벤치. 그 에피소드에서 프리스키는 라스 삼촌에게 화가 나서 결혼식을 취소하기로 결심합니다. 프리스키는 혼자 있으려고 자리를 뜨고 칠리와 아이들이 그녀를 위로하러 갑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면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는 강아지가 보입니다. 잠시 후 다시 화면이 멀어지면 벤치와 강아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치 유령 강아지였던 것처럼요. 트램펄린에서 움직이는 얼룩. 트램펄린 에피소드에서 블루이와 빙고는 밴딧과 함께 트램펄린에서 놉니다. 어느 순간 블루이가 점프할 때 원래 등에 있던 얼룩이 갑자기 배 쪽에 나타납니다. 마치 얼룩이 블루이와 함께 점프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점프하면서 배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불쌍한 블루이, 이제 제대로 손질이 좀 필요하겠네요. 과일박쥐 에피소드에서 사라지는 테이프. 과일박쥐 에피소드에서 칠리가 하키스틱에 테이프를 감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감은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블루이가 등장하는 순간 노란색 테이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칠리가 마녀처럼 물건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리케이크에서의 마법 같은 청소. 오리케이크 에피소드에서 가장 웃긴 배경 실수 중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때 밴디트가 유명한 케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조리대는 밀가루, 설탕, 그릇들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 중간에 모든 것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저절로요. 마치 타노스의 손가락 튕김처럼요. 이 집에 그렇게 친절한 유령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페파피그의 실수들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블루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페파피그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파헤쳐봅시다. 미끄러지는 캐릭터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매우 불편한 일이 일어납니다. 페파가 바닥에 비누칠한 듯 조지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빠 피그와 할아버지도 의자에 앉은 채로 미끄러집니다. 걷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요. 장면을 잘 보세요. 접시 2개가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놓은 걸까요? 과수원의 유령들한테? 아무도 몰라요. 유기심스러운 샐러드입니다. 할아버지가 키운 토마토, 상추, 오이로 만든 유명한 샐러드를 소개하네요. 그리고 조지, 평생에 한 번은 옳은 말을 하네요. 그건 샐러드가 아니에요. 반으로 자른 토마토, 오이 한 조각, 드레싱도 없는 상추 한 잔은 샐러드가 아닙니다. 그건 증거예요. 접시에 담긴 순수한 슬픔이죠. 사라진 포크.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아빠의 포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그리고 마법처럼, 마치 마녀처럼 페파가 주머니에서 포크를 꺼내요. 마치 주머니에 무한 인벤토리를 해금한 것처럼요.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여기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토마토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어요. 이 토마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떠 있는 거죠. 포크가 얼굴을 관통하고 있어요. 다른 장면에서는 페파가 포크로 입술을 찔러요. 조지의 썩은 토마토. 조지는 토마토를 싫어해요. 완벽하죠. 그런데 그럼 접시에 있던 두 번째 토마토 조각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숨겼을까요? 이 시리즈의 모든 것처럼 그냥 사라진 걸까요? 뒤집힌 공룡. 할아버지 피그가 조지에게 상추를 먹어보라고 해요. 이제 상추가 공룡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할아버지 피그는 조지를 향해 공룡을 거꾸로 돌려요. 왜 그럴까요? 감탄하게 하려고요? 혼란스럽게 하려고요? 아니면 창피하게 하려고요? 에피소드가 바뀌어요. 아빠 피그가 그림을 걸고 있어요.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아빠 피그가 신문을 읽고 있는데 신문에 있는 글자는 전부 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신문이 완전히 사라져요. 어디에 두지도 않고 접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아요. 그냥 사라져요. 잘못 놓인 도구들. 아빠 피그가 줄자와 연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공구 상자는 소파 바로 앞에 있어요. 아주 잘 보여요.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마치 공구 상자가 자기 뒤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몸을 쭉 뻗어요. 아니면 쇼빠가 혼자 움직였거나 아빠 피그가 자기가 어느 차원에 사는지 모르는 거겠죠? 못의 개수가 바뀌어요. 이제 망치가 필요해요. 벽을 봅니다. 못이 5개 있어요. 장난이 바뀝니다. 다시 보면 못이 4개예요. 또 장난이 바뀌면 다시 5개가 됩니다. 이 집의 못만큼 빨리 변하는 건 인플레이션도 없어요. 사라지는 그림. 여기 잘 보세요. 소파 위 왼쪽에 걸려있던 그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벽에 난 터무니없는 구멍. 아빠 피그가 못 하나를 뽑자 갑자기 벽에서 벽돌이 10개나 떨어졌어요. 10개나요? 못 하나로? 아빠 피그가 완벽하게 생긴 블록을 꺼냈어요. 거의 레고 조각 같죠? 그런데 바닥에는 부서진 벽돌 조각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각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완전한 미스터리네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블록을 쓰는 대신 아빠 피그는 구멍을 막는데 10개만 필요하지만 벽돌을 17개나 가져오기로 해요. 이게 잘못된 시공인지 아니면 아빠 피그가 학교에서 수학을 낙제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석고와 페인트의 물리학. 석고가 마법처럼 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곳까지 번져요. 더 심각한 건 바닥까지 퍼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요. 신기하게도 페인트는 정상적인 물리법칙대로 작동해요. 기적 같은 청소와 재활용 못! 아빠 피그가 모든 걸 깨끗이 청소해서 집이 완벽하게 정돈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아빠 피그는 뺐던 못을 다시 꽂아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다시 5개의 못이 보이거든요. 엄마 피그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내 엄마 피그가 망치와 못을 손에 들고 나타나요. 근처에 공구 상자는 없어요. 결론! 엄마 피그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망치와 못, 그리고 아빠 피그와 함께 살기 위한 무한한 인내심. 그렇다면 누가 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많이 할까요? 현실이 완전히 망가진 페파피그일까요? 아니면 얼룩이 계속 움직이는 블루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세요.